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오전 3시 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코로나가 한 2년 전에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자산시장이 이렇게 막 성장을 했었던 게 진짜 어제 같은데, 진짜 어제 같다. 진짜 어제 같은데 벌써 2년,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이제 사이클, 정말 호황기의 사이클을 지나고 한 좀 이제 조정장에 들어온 지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죠.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배우고 좋은 투자를 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만 해도 한 이렇게 볼까요? 아까만 해도 뭐 한 10시? 이쯤만 해도 이거 월봉 마감 두고 지금 좀 뭐 분봉으로 가려나? 어떻게 되려나? 좀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말아 올리면서 순식간에 거의 뭐 대략 한 2천, 3천 3,000달러를 순식간에 올려버렸죠. 그래서 거의 비트코인 시총, 이 무거운 시총으로 거의 10% 정도를 올렸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도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 장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좀 핫한, 최근이 아니라 이제 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할 알트코인들 기준들,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좀 보고 내용을 다뤄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 상승이 이제 물론 뭐 내일 되면 또 여러가지 뭐 이슈들이나 기사를 다루는 이제 그런 채널들에서 정확한 좀 원인 분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뭔가 이렇다 할 만한 뭔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았어 가지고 뭐 해봤자 뭐 러시아에서 뭐 이슈 뭐 그런 이슈 말고는 없었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방송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좀 애매한데, 저는 이제 그 뭐 이 단편적인 원인도 중요하지만은 좀 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때가 11월 초잖아요. 이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쭉 11월 초,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역사적인 전고점을 찍었었던 원인이 뭐냐면 이때 선물 ETF 출시, 선물 ETF 통과, 이런 이슈로 더불어서 비트코인 역사적인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때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69,000달러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이렇게 좀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이게 거의 뭐 3달, 4달 동안 내리 하락을 하죠. 중간에 물론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전고점에 비해 뭐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건 또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쌍바닥을 좀 찍고 반등을 하려나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좀 저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번 반등이 한 45,000, 46,000 맞고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46,000을 만약에 뚫어준다면 좀 좋은 무빙으로 3월이 이제 진행될 것 같다. 좀 그쪽에 좀 더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4월을 굉장히 좀 이제 2월을 좋게 보고 3월, 4월을 진짜 안 좋게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든 3월에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 거의 전고점을 찍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버밸류가 되면서 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생각의 관점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바뀌었다기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어떤 이런 이슈가
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사실 1, 2주 전만 해도. 그래서 좀 그런 이슈들을 배제하고 무난하게 3월까지 흘러가서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0.5포인트씩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좀 지금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나라는 이제 견해를 저는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공유된 견해에 따르면 견해 의견에 따르면 이제 0.5포인트씩 올리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타격을 받고 암호화폐 시장도 좀 그렇게 따라서 커플링 되면서 좀 조정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겨울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좀 역전이 된 게 뭐냐면 러시아의 이슈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날이죠. 러시아 침공 이슈가 이날인데요. 이날 단기적으로 하방은 했지만 이 하방 전쟁 이슈가 그렇게 자산시장에 큰 뭔가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이날 좀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빠진 날이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 근데 그것까지는 뭐 하락이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이 결국에는 뭐 전쟁 이슈 있고 불안하고 세계 국제 정세 뭐 불안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3월에 이게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인플레를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또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3월, 4월 장세가 오히려 이 그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이 한 방 내리꽂는 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조금 오히려 3월, 4월은 좀 상승 쪽에 무게도 실릴 수 있겠다. 좀 그런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3월, 4월 장세에 대해서. 그래서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원래 기존 의견에서는 3월, 4월 장세 좀 안 좋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뭐 대략적으로 제가 매수 타이밍이 대략 뭐 여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월, 4월 장세가 좋다면 그건 또 이슈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세가 좋으면 이게 조삼모사예요 사실. 지금 만약에 장세가 안 좋으면 하반기에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간 것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연말로 가면 또 그때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관련 이슈, 그리고 이 한 이틀, 3일, 4일, 5일 정도의 이 장세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견해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이런 좀 상승의 원인에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던,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들이 좀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러시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마켓, BTC 마켓에서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9개월 동안 가장 최고로 올라왔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붕을 뚫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집중이 됐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봤더니 어딨죠? 피아트로 보기 이게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게 BTC 마켓입니다. BTC USDT 테더 마켓으로 보면은 상승률이, 이게 글로벌 상승률이죠. 글로벌 상승률이 5.8%대입니다. 그래서 5.8% 정도 상승을 한 건데 러시아 기준으로 보잖아요.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해요. 러시아 기준으로는
거의 15%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찾는 러시아 이제 좀 현지 통화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거래량이라든지 실제 상승률의 차이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김프겠죠. 김프 같은데 이제 러시아로 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뭐 얘네들은 뭐라 그럴까? 저런 그런 프리미엄이 좀 붙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세계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고 뭔가 코로나가 터지고 뭐 전쟁 이슈가 터지고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불능 상태가 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암호화폐 이런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위 자체가 뭔가 인정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같이 하고 싶네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이제 구간을 보자면요, 지금 한 41.3K 정도죠. 41.3K 정도인데 지금 이 구간이 좀 이렇게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이고, 그리고 가장 밑으로는 계속 우리가 같이 봤었던 28,000부터 32,000불 사이 정도의 진짜 강력한 좀 콘크리트 지지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깨지면 진짜 날아가는 겁니다. 요 정도 선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로는요, 저번에 이제 뚫지 못했던 46,000달러 저항선이 있고, 그 위로도 이제 뭐 5만대, 53,000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크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뭐 암호화폐 겨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암호화폐 겨울이라 하면은 2018년과 같은 장, 뭐 비트코인만 해도 뭐 마이너스 50%, 60%, 70%, 80%까지도 가는 그런 장세를 말하는 거고, 뭐 지금 28,000 뭐 요 정도는 사실 겨울장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28,000이 깨지는 그 장세가 이제 뭐 왔을 때 뭐 28,000, 뭐 25,000, 뭐 23,000 혹은 뭐 만불 때까지도 깨지는 그게 바로 이제 겨울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하락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사용자 수 증가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자라든지 뭔가 추세 NFT, 뭐 P2E, 뭐 DeFi 이런 것들에 좀 발전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각자의 이제 의견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각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제목이 이렇긴 한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한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내 기준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의 2배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인베이스 한정이고요.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 전체를 보자면 아직도 이제 기관 투자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진짜 규제 철저히 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래소죠. 그래서 뭐 FTX라든지 이런 거래소들, 혹은 그러니까 FTX US 혹은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좀 전문 거래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또 뜻하는 바가 있죠, 사실. 그래서 진짜 이런 뭔가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투자처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수록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국부 펀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나라에서 운용하는 그런 펀드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금류라든지, 뭐 공무원 연금류라든지,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또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좀 대중화되면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 관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관 투자를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루나가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루나를 보시면요, 루나를 보시면 테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인 마켓캡 시총 기준으로 보자면요, 지금 시총이 7위로 올라왔습니다. 랭킹 7위. 굉장히 좀 저력이 있고요. 이게 지금 에이다라든지 솔라나 그리고 아발란체에 밀렸었잖아요. 원래는 아발란체에 밀리면서 한번 또 엎치락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새 솔라나랑 에이다의 시총을 땄습니다. 그래서 루나의 저력이 지금 굉장히 굉장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가리고 이 라스트 7데이즈에서 그래프만 보시면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게 루나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방금과 연장선에 있던 기관 투자입니다. 이 기관 투자이죠. 기관 투자가 어떻게 들어왔냐?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LFG라고 있어요. 그래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이제 테라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제 뭐 기금 단체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LFG에서 장외 판매, 루나 코인을 장외 판매 투자를 통해서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억 달러가 얼마냐라고 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죠. 1조 2천억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진짜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을 받았고요. 거의 뭐 10억 달러가 맞나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뭐 장외에서 이렇게 블록으로 띄어가지고 판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좀 호재적인 기사, 이게 최근 23일이잖아요. 이게 23일이거든요. 자, 보세요. 23일 수요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고 어떻게 루나가 상승을 했냐 라고 봤더니 이게 22일, 23일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22일에도 갑자기 급등을 하죠. 그래서 23일에 급등을 하고 24일에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이렇게 급락을 하지만 바로 말아 올려요. 이날 뭐 30% 말아 올리고 다음날 다다음날 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의 힘이에요. 사실 이런 게 정말 저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왔을 때 상승률 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상승의 힘이고요. 이게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 코인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뭐 비트 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뭐 매틱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이런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플랫폼 코인들은 진짜 저런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률이 있었고, 어떤 플랫폼의 이제 성장과 또 이제 직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년 장에서도 뭐 솔라나 투자 팍 들어왔을 때 상승했던 패턴, 루나도 그 패턴, 아발란체도 그 패턴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투자 큰 금액으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이해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LFG에서 또 뭐를 했냐면 보시면요. 그래서 테라폼 이 LFG에서 앵커 프로토콜 지급 준비금이 굉장히 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보통 채워줘요. LFG에서 채워주는데 여기에서 4.5억 달러 정도를 채워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 얘네가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하고, 원래 돈이 많았는데 더 판 거죠, 루나를.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앵커 프로토콜에 4.5억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테라 쪽 생태계가 굉장히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투자 받았대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앵커 코인 같은 경우도 자체 코인도 앵커 프로토콜 자체 코인, 앵커 프로토콜 ANC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좀 뭔가 하락장, 횡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관 투자자들의 큰 돈들이 들어오는 개별 코인 장세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 TVL 200억 달러를 회복하고 전체 마켓에서 지금 뭐 2위죠. 사실 이더리움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UST 활용도도 약간 코스모스 쪽 생태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솔라나 쪽 생태계에서도 많이 최근에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개념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거죠. 사실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개인이 돈이 많으면 또 그거 자체로 또 의미가 되고, 어떤 VC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또 오늘 좀 내용이 잘 이어지네요. 말씀드릴 이런 네오위즈 혹은 이거 좀 국내죠, 넷마블, 컴투스 같은 기존 기업들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신호탄을 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들어올수록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좀 안전하게 더 투자할 만한 돈들을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그래서 점점 시장이 커지는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오핀 토큰 같은 경우는 MX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클레이 스코프로 좀 봤더니 유통 물량이 좀 굉장히 적고, 뭐 MX에서 이제 이벤트 했던 물량 플러스 저번에 2월 한 둘째 주쯤에 에어드랍으로 뿌렸던 네오핀 토큰을 이제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밖에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지금 단가가 2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촘촘한 매도 호가창이 아니라서 뭐 한 1,000만원어치만 팔아도 바로 뭐 한 20-30% 떨어지고 좀 그런 뭐 마켓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젠가 그제죠,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이 장세를 이용하시면 좋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이거를 시장가로 긁으면은 아까 10달러까지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다 걸립니다 처음에. 그 어느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못 사게 좀 소비자 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때 좀 뭐 긁거나 아니면은 이 언저리에서 좀 사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유통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량 원래 이제 시장 유통량은 10억 개라고 공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좀 그런 매매가 어렵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좀 뭐 수익 나신 분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좀 어렵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이템 큐브 같은 이제 토큰들도 같이 이제 또 상승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좀 개별 호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네오핀 이슈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네오핀 저게 뭐야? 네오위즈 코인이라네? 게임 코인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코인들이 좀 들어오는 건가? 찾아봤더니 네오핀만 검색을 해도 뭐 넷마블이라든지 코인, 컴투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알게 되어지는, 알려지는 그런 좀 관계를 아는 거죠. 이 개별 코인들 간의 어떤 시총을 나눠 먹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들, 코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메타로 또 같이 묶여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티커는 마블 X, MBX였나요? MBX 토큰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C2X라든지 이런 토큰들 잘 보시고요.
그 네오이즈 같은 경우, 네오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일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이제 AF5를 진행을 해서 토큰을 좀 이제 뿌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특이하게 이제 좀 뭐 ICO나 이런 개념도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AF럽시고 이제 풀에다가 에어드랍을 해주는 좀 그런 공급으로 이제 가는데 락업도 굉장히 좀 조건이 길고 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풀리다 보니까 이제 비용 구조 손실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가는 4달러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해당 토큰을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오랜만이네요, 이거.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좀 핫했던 토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는 별로 없네요. 전반적으로 뭐 플랫폼 코인 혹은 뭐 게임 관련 P2E 코인, 뭐 해봐야 뭐 디파이 코인 정도 있죠. 그래서 이 돔 같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굳이 하자면 에버돔이라는 토큰은요, 이제 뭐 좀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분부체인 기반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름을 변경을 했죠. 분부체인으로. 그래서 분부체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분부체인 기반으로 이제 VR이나 뭐 AR 이런 게이밍 관련 이런 하는 코인이고요. 그 물리버, 팬텀, 뭐 분부, 매틱, 루나, 솔라나, 아톰, 아발란체, 이더리움, 하모니라든지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코인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루나 말고도 이제 이 주노라든지요, 주노 아니면 오스모시스 이런 토큰들은 이제 아까 그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이제 좀 활동이 되는 토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딥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이 토큰들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어떻게 얘네들이 IBC 생태계를 좀 꾸려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어떤 그런 전략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톰이 굉장히 좀 저력이 있는 토큰이죠, 사실. 그래서 아톰이 가격적으로는 2017년에 나와서 상장을 되게 늦게 한 토큰이긴 합니다만은 좀 저력이 있고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하는 토큰이긴 합니다. 뭐 올림푸스 있고요, 룩슬레어 있고요, 알파인 이거 팬 토큰이죠, 바이낸스 팬 토큰. 그리고 앵커 있고 단형은 앵커 있고 단은 앵커랑 루나 있어. 루나 있죠. 루나는 진짜 사실상 앵커가 키웠다고 봐도 돼요. 앵커가 진짜 먹여 키웠고 NFT 마켓플레이스는 좀 저조합니다만은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루나 NFT 마켓 전혀 언급 안 하다가 이제 일요일에 그저께 했었던 뭐 테라월드 메타버스 이제 그런 것들 좀 언급 드렸던 이유가 아까 이제 이런 루나 얘기들이랑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나가 이제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앵커만으로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관 투자도 들어오고 뭔가 이런 돈들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뭐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 추후에 P2E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좀 잘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아직 그런 이제 눈길이 안 갔던 그런 이제 좀 시장을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이게 다 진짜 오늘은 이어진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C2X 같은 경우는 루나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죠, 플랫폼으로.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기반입니다. 네오핀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 기반이고요. 컴투스 C2X 같은 경우는 테라 루나 기반이기 때문에 얘들이 어쨌든 게임 이런 블록체인 게임을 갖다가 테라 기반 위에다가 어떻게 좀 빌딩을 해가지고 개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진짜 만약에 잘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나서 진짜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과 뭐 네오핀 이런 토큰들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위 땡땡 코인처럼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프로젝트는 너무 진짜 좀 소비자를 좀 봉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응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추후 출범하는 토큰들 잘해가지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갈라, P2E죠. 비코인 같은 경우도 있네요. 비코인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그게 이제 많이 좀 터졌죠. 터져가지고 채굴을 중지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멘징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서면 좋겠죠. 와,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NFT 생태계 안에서 뭐 메타 범죄 이슈라든지 오늘 메타 어드벤처 이슈라든지 뭐 선미야도 뭐 나름의 그런 이슈가 있죠. 그리고 뭐 메타 드래곤즈도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뭐 왈가왈부가 있었고, 오히려 추측해 오히려 추측캣이 약간 반사이익으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똥 싸고 있는 게 오히려 추측캣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반사이익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되게 웃기네요, 이게.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FT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있게 보시면서 좀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머클레이튼 쪽에서 민팅가보다 낮은 민팅가보다 낮게 형성된,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뭐 바로 팔았을 때, 매도했을 때 상장가보다 낮게, 그러니까 민팅가보다 낮게 뭔가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들은 별로 없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수익 나는 곳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뭐 실제 좀 하이프가 처진 프로젝트는 거의 끝났죠. 끝나가지고 좀 애매하게 합니다만 조심하시면서 이제 민팅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픈시가 이게 수수료가 10%거든요. 딱 2.5% 해가지고 7.5% 해서 10%인데, 이거 생각하시고 민팅 매도 하셔야 돼요. 오픈시가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세요. 그래서 뭐 코인 매매하듯이 뭐 많아봤자 뭐 5%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민팅가랑 지금 뭐 거래되는 플로우 프라이스 비교하셔가지고 잘 현명하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팅! 안녕!